네, 안녕하세요. 이창수 교수입니다. 예, 진도를 먼저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지난 시간에 그 오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장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SQL문을 조금 더 넘어서서 프로그래밍 SQL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떻게 쓰는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약간 고급스러운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커서까지 했고요. 오늘 트리거를 하는 트리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방아쇠라는 뜻이죠. 딸깍거리면서 하는 뭐 의성어도 인제 트리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방아쇠를 딱 딸깍 당길 때 그 딸깍을 이제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야구나 골프나 아니면 손에 인제 악력을 많이 주고 운동을 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는데 그런 경기들에서 보면은 왼손 새끼손가락이나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운동을 심하게 했을 경우에 자고 나면 인제 잘 안 펴지고 딸깍딸깍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인제 가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거를 인제 음 방아 손 손가락 방아쇠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인제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인제 딸깍거리는 거를 인제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는 인제 글자 그대로 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뭔가가 자극을 주면은 손가락으로 인제 딱 검지손가락으로 자극을 주면은 방아쇠가 당겨져서 그다음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뭔가가 인제 액션이 일어나면은 예 검지를 당긴다라고 하는 액션이 일어나면은 그것에 수반돼서 뭔가 다른 행동이 수반되는 것 그거를 트리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는 자체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이 실행이 돼야지 그것에 프로그래밍이 실행될 때 따라서 실행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체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인제 자기 자체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단독 실행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트리거는 이제 그거에 따라 붙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데이터를 변경할 때 뭐뭐를 같이 해라."라고 하는 경우에 그럴 때 인제 트리거를 씁니다.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트리거를 시작하기 전과 트리거를 시작하기 후 그 부분으로 나뉘고요. 음 간단하게 인제 삽입하는 거는 워낙 뭐 기본적으로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삽입을 할 때 만약에 "로그 파일을 남겨라."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 인제 누가 로그인을 하면은 로그 파일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잖아요. 그 로그인을 하는 행위는 함수가 되지만 자동적으로 로그 파일을 남기는 거는 로그인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하는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함수에서 불러올 때 자동으로 수반돼서 실행이 되게 하는 그런 거를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제 5-5는 아 인서트라고 하는 자동으로 삽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인서트가 자동으로 삽입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삽입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레코드를 하나 삽입하는 명령어를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명령어를 할 때마다 인서트 명령어를 하나 할 때마다 그렇게 책이 인서트 됐다라고 어디다가든 간에 기록을 남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때는 인제 트리거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는 거죠. 그 얘가 인제 5.5-5 고요. 그래서 로그를 자동으로 생성시키는 그런 예입니다. 또 하나 얘는 "판매된 도서에 대해서 이익을 자동으로 계산하게 해라."라고 한다. 판매할 때마다 인제 판매하는 거는 오더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얼마만큼 남겼냐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서는 3만 원 이상이면 10% 3만 원 미만이면 5%가 되는 걸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해 주라."라고 하는 거를 인제 계산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럴 때 인제 부수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제 맨 오른편에다가 얼마가 팔렸냐에 따라서 인터레스트가 계산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했던 뭐 프로시저라든지 트리거라든지 사용자 정의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체로 일종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이 되게 되는 스토어드 프로그램의 그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 정의하는 방법은 약간 다른 거죠. 프로시저는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를 생성을 하는 거고, 트리거는 트리거를 생성하는 거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가 따로 자기가 만드는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 겁니다. 정의 방법은 다르고요. 호출하는 방법도 약간 다릅니다. 프로시저는 콜이라고 하는 거를 그 예약어를 써 가지고 호출을 하는 거고요. 트리거는 인서트 딜리트 이런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문이 실행될 때마다 거기에 붙여 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그 셀렉트 문에 포함이 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나니까 인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제 네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인제 방금 전에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토어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본 문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마찬가지로 연산에서도 동일하게 쓸 수 있고요. 그게 인제 프로그램 SQL문을 가지고 어떤 일정한 구조화된 프로그램, 절차적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5 장의 나머지 부분은 어 이제 어떤 거를 배우게 되냐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여러분의 그 우리 LMS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수강 정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 뭐 인적 사항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과목 정보를 누르면은 과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화면에 표시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크롬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쓰고 있는데, 크롬 클라이언트를 어디에 접속했냐면 lms.gw.ac.kr에 접속을 하는 거죠.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게 돼서 내 과목 정보가 표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은 우리 학교 웹서버 lms.gw.ac.kr에 붙어있는 DBMS 서버에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 정보, 학생 정보, 수강 정보, 개설 정보, 뭐 이런 각종 테이블이 여러 개로 분산이 돼서 그 테이블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끄집어서 갖고 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게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로 접속하고, 웹서버는 DBMS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인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웹에서 액세스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5 장은 인제 5 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습 환경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MySQL DBMS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DBMS가 깔려 있는 서버를 DBMS 서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로컬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자기 PC가 자기 노트북이 DBMS 서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 웹에서 DBMS 서버로 접속하려면은 JDBC라고 하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라고 하는, 자바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시켜 주는 그런 뜻이죠. 연결시켜 주는 연결자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인제 설치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이라 그러면 ODBC를 설치합니다.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작은 단위의 ODBC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 이 그 대부분 웹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게 쓰는 게 편하고, 그래서 자바 버전의 아 그 JDBC 드라이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JDBC를 설치하기 위해서 연동하기 위해서는 자바 디벨로퍼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하는 JDK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 책을 쓸 때 최신 버전이 12 입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예 그 하는 상황에 따라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가 이미 깔았던 MySQL DBMS 깔려 있죠. JDK는 대부분 아마 여러분이 안 깔려 있을 텐데, 옛날에 무슨 테스트를 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JDBC도 아마 대부분 깔려 있는데, 뭐 안 깔려 있으면 새로 깔고, 옛날 버전이 깔려 있으면은 새로 깔고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뭐 그거를 자세히는 알 필요는 없고요. 아 지금 아까 내가 간단하게 학교 웹 서버에 크롬 서버를 크롬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그 접속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네. 요게 지금 MySQL DBMS가 내 노트북입니다. 예. 이거 자바 프로그램은 이제 새로 깔 거고요. 거기에 마당이라고 하는 서점 데이터베이스를 DBMS 안에 밑에다 연결을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연동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인제 연결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SQL문을 DB 쪽에다가 인제 보내게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연결시켜 주는 게 인제 커넥션이고 드라이버를 관리해 주는 게 인제 드라이버 매니저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인제 구성이 어 제가 네 호출하는 순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인제 그거를 설치하고 해 봐야지 되는데 첫 번째는 MySQL DBMS를 설치를 하는 거죠. 아마 다 예전에 한번 이건 우리가 이미 현장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건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당 서점 데이터베이스 다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우리가 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게 인제 3 단계 요거를 해야 됩니다. 어 자바도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그 예. 그 MySQL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버전인데 우리 워크벤치에서 하잖아요. 워크벤치는 일종의 IDE라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런먼트라 그래 가지고 개발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해서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뭐 그냥 어떻게 됐죠? 여러분이 예전에 보면은 예 이거를 이쪽에서 나타나게 하려면 이렇게 되는군요. MySQL이라고 치면 지금 워크벤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MySQL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는 한 줄 한 줄 도스 환경상에서 도스 모드 같이 인제 이런 환경에서 그런 식으로 인제 이런 식으로 도스 모드에서 다 그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인제 커맨드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워크벤치는 그거 뭐 입력하는 거는 되게 똑같지만은 보여주는 결과가 뭐 밑에 나타난다든지 자동적으로 문법을 체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사용자가 쉽게 SQL문을 처리를 할 수 있게 즉 DBMS를 다룰 수 있게 해 주는 거를 인제 워크벤치가 되는 거죠. 자바도 똑같습니다. 자바도 어 저렇게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로 처리하는 게 한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게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워크벤치처럼 자동화된 아니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워크벤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표적으로 자바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많이 씁니다. 이클립스는 계기일식할 때 그 일식을 인제 이클립스라고 합니다. 이클립스라는 영화도 있고 노래도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작동 방식은 똑같은데 단지 어 MS SQL에서 커맨드 라인을 쓰느냐 워크벤치를 쓰느냐 그런 것처럼 똑같이 자바에서도 커맨드 라인을 쓸 거냐 이클립스를 쓸 거냐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은 우리 부록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 파일들을 미리 강의 자료실에 보면
5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안내서입니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첨부 파일로 실습 소프트웨어 설치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요렇게 보면 요건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인제 마이크로소프트 설치한 거 이제 앞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개발 도구 실습 마당 설치하는 거 했고, 그다음에 인제 JDK하고 이클립스 설치하고 XAMPP 설치하는 거를 인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차례대로 부록에 어떻게 설치하라고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서 하는데, 한 가지 여기에서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최신 버전 설치하라는 얘기가 있으면 별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뭐일 것 뭐였냐면은 아마 PHP 어드민이라고 하는 그걸 건데요. 별도로 다운받아서 버전을 다운받아서 기존 디렉토리에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고렇 인제 3 단계 해 가지고 이클립스까지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인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짜는 건 아니죠.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실제 돌아가는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에 이게 클라이언트를 안 나왔네. 클라이언트가 하나 있어야죠. 크롬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이게 인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이라고 하는 이제 브라우저를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라우저. 아이고 이거 밑에가 이제 삐뚤빼뚤 떠지네요.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바 프로그램을 얘가 알아들을 수 있게 불러다 쓸 수 있게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얘가 자동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C 프로그래밍이나 뭐 자바 프로그래밍을 좀 짜 봤다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머신 랭귀지로 읽어 드리기 위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고, 컴파일을 할 때 인제 점 클래스 파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B 포트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때 쓸 수 있는 게 JDBC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JDBC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DBMS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데이터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다시 클라이언트에다가 뿌려 주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이거는 인제 결과가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그 프로그램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오는 거는 요청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그래서 CS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5 장에서 할 거는 이런 CS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어 설치하던 거를 쭉 보여주고 있죠. MySQL 설치를 했고요. 마당 설치를 했었죠 벌써. 마당 준비를 다 했고, 그다음에 3 단계에서 설치하는 거는 저거를 매뉴얼을 보면은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클립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웹상에서 인제 돌리게 되려면은 웹서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웹서버 설명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거는 우리 LMS 예를 들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지금 어디에 접속했냐면 lms.gw.ac.kr이라고 하는 웹서버에 접속을 한 거예요. 웹서버는 DBMS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고. 그래서
나는 어디에 접속하냐면 웹서버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크롬은 학교 웹서버에. 근데 3절에서는 웹서버는 아직 그 설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4절에서 웹서버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 접속을 하려면은 웹서버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사용하는 웹서버는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그 아파치를 쓸 수 있게 스크립트를 해 주는 거를 이제 PHP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다 하려면은 이게 진짜 어려워요. 예전에는 이걸 다 일일이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일이 하지 않고 마이 PHP 마이 어드민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하면 얘가 이런 모든 거를 다 원샷에 다 예 해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하는 방법이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 단계는 이거 했죠. 예. DBMS 설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했죠.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게 인제 앞에가 JDK를 설치를 JDK나 이클립스를 설치를 한 것처럼 웹 프로그래밍에서는 아파치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아파치하고 PHP하고. 근데 고거를 한꺼번에 해 주는 프로그램을 우리 브록챗에서 XAMPP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하면 이거를 자동으로 다 해 줍니다. 예. 그래서 네. XAMPP를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세부적으로 깔리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거 실행하는 아파치 서버 실행하는 거는 똑같고요. DBMS 깔았죠. 아파치 설치를 해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요런 화면이 웹상에서 딱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거는 뭐 아주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해 보 부록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 그게 인제 5 장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음 프로젝트 계획서 내고 이랬는데, 프로젝트 계획서에 앞으로 인제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도 낼 거고 프로젝트 결과물도 낼 건데, 여러분이 지금 프로젝트 계획서나 뭐 이런 거를 쓰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그냥 SQL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서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간단히 추출하는 그런 것만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책의 범위는 그렇게 작은 범위가 아니고, 이것처럼 지금 5 장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배우지 않은 거를 쓸 수는 없는데, 인제 배워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배워 나가면 이 책에는 지금 여러분이 4 장을 배운 정도까지만 그 프로젝트 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CSV 파일 같은 거를 어 워크벤치로 올리고, 워크벤치에서 쿼리문을 날려 가지고 결과를 간단하게 보아서 뭐 집계나 통계나 요런 정도 수준에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5 장을 배우게 되면 뭘 하냐면은 웹서버에다 올려 가지고 그 쿼리문을 웹서버로 날리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보는, 즉 LMS 사이트하고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게 되는 게 이제 5 장입니다. 그다음에 6 장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모델링을 잘 하려고 예 그 이 과목을 배우는 겁니다. 예. 그 뒷부분에 나가면 더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오는 데이터들이 다 모델링을 해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냥 뭐 엑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어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데이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쓰려다 보면은 우리 LMS 사이트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 LMS 사이트의 대부분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DB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강생 정보라고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 수강생 이 정보가 쭉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수강생 DB라고 하는 데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강의 계획서라고 하는 걸 또 누르면은 강의 계획서 정보를 또 가지고 옵니다. 이 강의 계획서는 어디에 있냐면은 또
이 뭐죠? 그 수강 말고 거꾸로 뭐라 그러죠? 이 강의 DB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예. 뭐 이렇게 다 다르게 예 그 DB들이 여러 테이블을 여러 개 쪼개 놔 가지고 여러 개 쪼개진 테이블을 조인하든 뭐 구석지를 날리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제 여러분도 모델링을 인제 그런 식으로 하고 모델링 툴을 뭘 쓰냐면은 ERWin이라고 하는 툴을 입장에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장할 때 ERWin 가지고 그 할 수 있게 미리 인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 키값에 대한 라이선스 키값에 대해서 뭐 잘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6장 들어가면 그 문제를 인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인제 우리 체계에서 점차점차 진도를 나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 프로젝트 계획서 를 뭐 이 내는 거를 내가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예를 하나 봅시다. 어 그 과제 관리에서 내가 코멘트를 하나 누구를 했냐면 에 여러분이 인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제를 낸 거잖아요. 그중에 누구냐 제가 하나 하다가 여기 송엽이 그거 하나 있는데 예. 송엽이가 인제 4월 5일날 계획서 내고 20일 날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뭐 그다음에 4월 24일 날 교통사고 데이터로 하는 것이 너무 자료가 많고 어려워서 다른 주제로 교체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되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별로 어떻게 인제 했다라고 여기다 쭉 이렇게 써 주면 인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인제 성엽이가 이 프로젝트 계획서 원래는 여기 프로젝트 계획서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데이터 가지고 한 프로젝트 중간 계획서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성엽이가 이걸 지웠네. 이거 지우지 말라 그랬는데 뭘 하든지 지우지 마세요. 이거 뭐 중간에 계획서가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게 처음에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계속 이번 학기 끝까지 그거 계획서로 가겠다? 그거 바보짓입니다. 예. 아니 바보짓은 아니지만 안 되는 걸 가지고 붙잡고 있어 봤자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예 바꾸면 됩니다. 근데 바꿨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 올렸던 거를 다 무시하고 삭제를 해 버리게 되면은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그만큼이라도 한 게 어떻게 보면은 노력이잖아요, 본인의 노력. 하다가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뭐 하다가 안 되는 것까지 한 그 결과물을 다 삭제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계속 덧대서 올려주세요. 음. 그래서 하여튼 성엽이가 뭐 프로젝트 계획서 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중간 계획 보고서 낸 거를 내가 지금 성엽이 물론 지웠지만 평가를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글자가 글자가 좀 작아서 여러분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 괜찮아. 성엽이 괜찮아. 내가 뭐 그거 뭐라고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샘플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4일날 예 이게 제목이 잘못됐네. 4월 24일날 피드백인데 내가 오타가 나더라도 여러분 내가 뭐 그냥 예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타를 막 남발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4월 24일날 피드백을 한 거. 각 PPT 첫 장에 제목을 적절하게 달아 주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예 대부분 보고서를 프로젝트 계획서,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 프로젝트 3차 보고서 이렇게 냅니다. 그렇게 내는 것보다 사실 이런 식으로 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텀 프로젝트 계획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부제잖아요. 실제 제목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제목이 그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목이 이 주제를 적절하게 제목을 달아서 이 제목을 달기가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프로젝트 계획서에서 뭐라고 인제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제목을 만드는 게. 예. 근데 쉬우면 왜 과제를 내겠습니까? 고민하고 어렵지만 그걸 한번 제목으로 이게 제목이 마찬가지예요. 제목도 중간에 바뀌고 계속 마지막에 결과 보고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드는 데까지 제목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텀 프로젝트 계획서의 첫 장 보고서는 텀 프로젝트 계획서가 제목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주제를 제목으로 다는 것이 제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출일 쓰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표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뭐 중간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보고서 지금 펼쳐보면은 예 중간 보고서도 이 홈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가 제목이 되면 안 됩니다. 중간 보고서는 중간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주제로 삼은 타이틀 제목이 제목이 돼야 되는 거고 중간 보고서는 지금 간단하게 주성문으로 결과 보고서 똑같아요. 최종 보고서도 동일합니다. 제목은 주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오른편 끝에다가 최종 보고서라고 이렇게 써 줘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획서에는 계획서에서 들어가야 될 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그 계획서를 쭉 읽어 보다가 채점하는 거를 포기했어요. 그렇게 계획서를 내면은 대부분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점수를 매겼는데 네 점수를 매기다가 예 점수를 내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점수를 매기지 않았어요. 보통 여러분이 하는 거를 인제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면 지금 여러분한테 인제 강의 계획서 첫 번에 우리가 성적을 어떻게 내겠냐면은 중간 25%, 기말 25%, 프로젝트 25%, 과제 25%, 출석 5% 이렇게 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중간하고 기말을 안 보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거는 내가 본다 안 본다라고 딱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학교를 못 가면 등교를 못 하면 중간식 기말 보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뭐 중간 시험이라고 해 가지고 내가 문제를 내고 풀어 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제하는 거 있잖아요. 과제하는 것도 뭐 이미 그 어디에 답이 있는 거를 카피해 가지고 내면은 그거를 내가 채점한다 그러면 그 공정한 채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오프 온라인에서 여러분 보고 뭐 내가 시험 문제 몇 개 내 가지고 중간 기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이 답 써 가지고 내면은 내가 그걸 채점해서 그게 학점으로 나가면 그거 공정하다고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등교 못 한다, 학기 말까지. 그러면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못 봅니다, 현실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거 공정하게 학점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공정하게 학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과제도 지금 현재 공정하게 채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과제 낸 거. 예. 어떤 거 보면은 그냥 카피해서 낸 것도 있고 뭐 그런 뭐 자기 혼자서 진짜 열심히 풀어서 낸 사람들은 표가 납니다. 왜? 책에 틀려 있는 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책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거기다가 그 퀘스천 달고 이러면은 그건 자기가 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 코멘트 없이 쓰거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보기엔 다 카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런 과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하기가 되게 또 어렵습니다. 근데 프로젝트는 좀 달라요. 프로젝트는 말했듯이 주차별로 계속 내든지 계획서 중간, 최종 이런 것들 다 내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온라인 수업하게 되면은 거의 프로젝트
성적으로 학점이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점수를 인제 계획서,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했어요. 매길라 그러고 지금 하고 있다가 내가 지원이 수업 계획서 어 저기 텀 프로젝트 계획서 낸 거 보고 예 이게 각 100점 만점인데 100 점에 3점 줬습니다. 지원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쓰면은 진짜 예 미니멈 점수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총점을 인제 계획서 100 점, 중간 보고서 100 점, 최종 보고서 100점 이래 가지고 300 점인데 그걸 인제 100 점으로 전부 스케일링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획서에 3점 맞으면은 총점 100점 만점에는 1점 맞은 걸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제 쭉 평가를 하려고 봤는데 예 대부분이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거의. 그래서 '아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뭐 쓴 사람 열심히 한 사람 당연히 인정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열심히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쓰는 거를 잘 몰라서 했던 사람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서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쓰고요.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계획서 쓰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계획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왜 하는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지만은 성엽이가 인제 교통 데이터 정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인제 데이터를 정했죠. 교통 데이터를 정했는데 왜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 뭐 어쩌다가 인제 걸려들었겠죠, 교통 데이터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근데 왜 교통 데이터를 선정을 했는지 그 과정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성엽이가. 근데 그거를 정리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서 거기다가 정리를 못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잘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왜 선정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 그 과정을 적는 것,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선정하게 됐는가 이런 거를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40분 수업이 다 돼서 1 교시는 이걸로 일단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2 교시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잠깐 출석. 끝나기 전에 출석 재빨리 번호를 올려 주세요.